LM35로 구성하는 템퍼러처 센서 서킷, 온도 센서 회로를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실제 만든다고 하면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자, LM35라고 하는 부품이 뭐 어느 정도 가격이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LM35라고 하는 부품을 우리가 구입한다고 할 때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 회로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LM35 만들 때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건지 하는 거는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공학이잖아요, 공학. 어떤 가격이든지 다 제작 가능하다. 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LM35 가격이 뭐 몇천 원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 부품 가격을 봤을 때 1달러 넘어가는 거는 엄청나게 비싼 부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달러면 요즘 기준으로 하면 1200원 이 정도인데, 뭐 일상생활에서는 1200원이 높지 않은 가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부품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1달러 넘어가는 거는 비싼 부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LM35라고 하는 온도 측정 센서, 0.5도 정밀도면 굉장히 정확한 거거든요. 현실에서 우리 쓴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온도계를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온도계 자체는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 LM35를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쓸 때 정밀도가 0.5도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나쁜 거냐 하면 아니죠. 뭐 1도 정도 차이 나더라도 사실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못 느끼는 정도인데 0.5도 정밀도면 꽤 괜찮게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측정 범위도 어떻게 됐나요? 측정 범위도 굉장히 넓었죠.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온도계로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이제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마이너스 55도에서 150도까지니까 이게 일상생활용 온도계보다도 이제 훨씬 좋은 범위로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니까 100도보다 더 높은 150도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용 온도계를 넘어서 산업용 온도계로 써도 될 정도로 온도 측정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부품, 이렇게 좋은 부품이 가격이 얼마인가 라는 것도 공학하는 사람들은 또 눈여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 부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구입할 때는 이 구글 쪽 가볼까요? 구글 쪽 가서 한번 보면 디바이스 마트 같은 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뜨니까 찾아 들어가 보면 디바이스 마트 같은 데가 있는데, 자, 이런 이 부품 파는 업체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꽤 많이 있는데 조금 규모가 큰 데에서 이런 부품을 사면 사기는 안 당합니다. 뭐 여기가 가장 싸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이제 부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한다고 하면 LM35라고 이렇게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하면 LM35가 뜨는데, 자, 이게 잘 봐야 됩니다. LM35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LM35 DG 뭐 이런 정도만 있네요. LM35 온도 센서 모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M35 얘는 1,100원 정도 하네요. 굉장히 이제 비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LM35 그러니까 우리가 본대로 LM35 DG라고 되어 있는데 요 피처스 같은 거는 우리 데이터 시트에서 본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죠. 크게 차이는 없고 밑에 설명도 있긴 한데 이걸로는 여러분이 잘 보지는 못할 거고 LM35DG라고 하는 거 관련 자료도 데이터 시트도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면
특성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품은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본 건데 여기서는 내셔널 세마이컨덕터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반도체 부품 공급사로는 나름대로 이제 명망 있는 부품사이고 내셔널이기 때문에 일본 업체일 거예요. 일본 업체에서 만드는 이제 부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격 같은 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LM35, LM35 DG 규격을 봐야 되니까 DG 규격을 보면 뭐 그냥 패키지 이름 정도인 것 같네요. 규격 자체가 이제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LM35DG는 이런 형태의 이제 패키지 되어져 있는 거고 이 특성은 밑에 표에서 이제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 표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그 LM35 패키지 LM35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거고 이 부품을 이제 IC이기 때문에 반도체잖아요. 이 부품을 내가 어떻게 이제 포장을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 패키징에 따라 가지고 모델 번호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원이면 이 부품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비싼 부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1200원이니까 거의 1달러잖아요. 1달러면 꽤 비싼 부품이고요. 밑에 보면 이제 모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모듈. 온도 센서 모듈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 모듈 쪽에 찾아가서 한번 보면 이 LM35 DG가 이제 보이는 거고 요 LM35 DG에서 이 패키지를 하나 떠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웃풋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VCC 있고 그라운드 있잖아요. 이건 뭐 선 연결하기 나름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뭔지는 잘 안 보이는데 뭐 켜졌는지 보기 위한 LED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게 들어가서 가격을 이제 약간 올린 거죠. 그래서 3,000원 정도에 이제 팔고 있는데 원부품 가격이 우리가 살 때는 1,100원이지만 대량으로 사면 이런 건 다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110원 정도에 샀다고 하면 이 부품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꽤 많은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값어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부품을 거의 IC 형태로 이제 쓰는 것보다는 이게 모듈 형태로 쓰면 내가 조립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손 꼽기도 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값어치를 주기 때문에 이제 원 LM35 부품에서 가격이 더 비싸져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듈을 더 예쁘게 만들면 가격이 더 올라가네요. 얘도 LM35로 만든 것 같은데 LM35 템퍼러처 센서가 되는 거고 얘는 PCB 얘가 이제 PCB인데 PCB가 더 예쁘게 되어 있네요. 더 예쁘게 되어 있어서 가격이 이제 4,0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꽤 비싸게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 우리 아까 분석한 회로를 보면 이 분석한 회로는 아두이노 없이 그러니까 CPU 없이 LM35 모듈을 가지고 온도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LED 초록색을 띄우고 LED 빨간색을 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기준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높은 온도냐 낮은 온도냐를 아주 편하게 이제 보여주는 회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더 현란하게 더 지능적으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CPU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CPU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CPU를 여러분이 직접 제어하는 것은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 CPU를 담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또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모듈화해서 판매하는
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아두이노 보드가 되는 거죠.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제어를 하면 더 편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은 이제 이렇게 모양이 보여지지만 이게 특별한 게 없는 게요. 얘를 그냥 갖다가 여기다 꽂아도 문제 없어요. 이 부가 회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LM35라는 부품은 그냥 온도 센서 역할을 하는 단순 부품이 아니고 IC입니다. IC.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데이터 쉿을 한번 보면 됩니다. 데이터 쉿 보면 여기에 이 회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통 이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 회로를 만들었는지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회로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여기 I라고 하는 게 전류원입니다. 전류원인데 이 전류원은 사실은 트랜지스터이거든요. 그 트랜지스터를 전류원처럼 만들어 준 겁니다. 트랜지스터를 전류원처럼 만들었는데 트랜지스터는 특징이 어떻습니까? 트랜지스터는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변동합니다. 그 변동되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공부도 해봤는데 어쨌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캐리어가 생성되는 특성이 달라지고 이 반도체로 만든 트랜지스터도 기본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전류가 변화되는 혹은 바이어스 전압이 변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출력 단자로 뽑아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변동되는 전압 특성을 이 삼각형은 증폭기니까 증폭기로 증폭을 해서 출력으로 뽑아주는데 출력으로 뽑아줄 때 그 출력의 임피던스를 낮은 전압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트랜지스터 증폭기를 쓰는데 일반 증폭기가 아니고 이제 이미터 팔로우라고 하는 그 커먼 컬렉터 타입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먼 컬렉터 타입을 사용을 하면 이 측정을 하는 출력단에서 측정하는 위치가 이미터이기 때문에 이미터는 전류가 많이 흐르죠.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전압 특성을 보면 저항 특성을 보면 굉장히 로우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로우 임피던스를 이제 만드는 필요는 있는데 다만 내가 전류를 여기 숏했을 때 이 카먼 컬렉터 회로가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저항으로 0.125옴 정도를 이제 뒀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출력 단자잖아요. 이 출력 단자를 다시 뽑아서 입력 단자, 마이너스 단자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피드백을 걸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걸어서 이 출력 단자의 특성을 입력 단자로 넣어서 이 회로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전류원, 온도에 따라 변하는 이 전류원 특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이오드도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미터가 요 부분이 이미터잖아요. 이미터가 서로 커플이 됐습니다. 커플. 이미터가 커플이 된 형태의 증폭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게 다시 좀 복잡하게 이제 피드백을 거쳐 가지고 어쨌건 최종적으로는 이 회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 회로는 온도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전류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전류원 특성의 온도 종속성은 전압으로 이제 뽑아낸다는 겁니다. 전압 뽑아내서 출력단하고 연결된다는 거. 이런 이 LM35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봤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이 복잡하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회로를 쓸 때 이 모듈이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LM35 IC에서 대부분 다 해주기 때문에 전압만 제대로 걸어주면 됩니다. 4V 이상 걸어주면 되니까 아두이노 보드에서 5V 단자 뽑아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단자는 2번 단자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1번 단자는 이 LM35의 출력 단자이기 때문에 이 출력 전압을 내가 관찰을 하려면 아날로그 단자로 아두이노 아날로그 단자를 넣어주면 이 값이 디지털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아까 분석을 했던 이 회로의 기능보다는 더 복잡한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살펴보면 여기 LM35 부품은 이제 1200원 정도가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이게 비싸기 때문에 더 값싼 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741인데 그 741은 OPM프입니다. OPM프. OPM프도 가격을 한번 볼까요? 뮤A 741이 유명하거든요. 뮤A 741 회로 부품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OPM프에 대한 검색 결과를 봅니다. 보면 MUA741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번호가 붙긴 한데 이게 번호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MUA741은 다 OPM프입니다. OPM프라서 가격이 싼 거 한번 보면 얘는 가격이 이제 660원이에요. 660원. 660원이고 한 7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회로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시설을 이제 제공하지 않지는 않고 당연히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이 데이터 시설 여러분이 이 디바이스 마트라는 사이트 여기 말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면 많은 사이트들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도 데이터 시설 한번 보는 거고 이 OPM프는 MUA741 OPM프를 판매하는 데는 현재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제품을 판매하는가 봐요. 여기도 우리 앞에 본 것처럼 OPM프의 내부 회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LM35보다는 MUA741 회로가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트랜지스터가 22개 쓰였답니다. 저항 11개, 다이오드 1개, 커패시터 1개. 훨씬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도 가격이 싸죠. 그 싼 이유는 LM35보다는 MUA741이 훨씬 더 대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니까 700원 정도 하는데 700원도 비쌉니다. 741은 워낙 흔한 OPM프라서 100원, 200원 정도에 이제 사야 맞는데 이게 부품 가격은 조금 비싸게 팔고 있기는 해요. 근데 한 개 팔면 이 정도로 이제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개 살 때 가격을 낮춰주는 거고 이 IC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741 보면 얘 700원 정도 한 거죠. 한 거고 다이오드가 또 필요하잖아요. 다이오드 가격도 한번 보면 LED 가격을 한번 보면 LED 가격은 LED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빨간색 보면 70원, 뭐 70원 정도 하는 거네. 70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잡아서 이제 100원이라고 보면 얘가 이제 100원이고요. 그러니까 빨간색도 이제 100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품 가격은 거의 뭐 2,100원이니까 2,100원이니까 굉장히 이제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100원 나온 거는 단품으로 이제 구매를 가정했을 때니까 내가 이걸
한 10,000개 만든다고 하면 원가를 확 낮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부품 가격 따질 때 저항은 왜 안 따지는가 하면 저항은 가격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가변장은 약간 이제 비쌀 수는 있겠네요. 가변장만 한번 볼까요? 저항 자체는 막 1,000개씩, 10,000개씩 사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미미해요. 가변장 뭐 확인을 해보면 가변장은 가격이 이제 몇백 원을 하겠죠. 뭐 종류는 많이 있는데 뭐 한 200원 정도 쓴다고 하면 얘는 이제 좀 의미 있는 가격이니까 200원 정도 쓴다고 하면 200원 합치면 전체 부품은 2,300원 인데 배송비가 요즘 2,500원 정도 하잖아요. 배송비보다 훨씬 싼 부품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자,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따져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그 회로 해석법을 배웠으니까 자, 이 부품, 이 전체 이 센서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부품을 내가 다 알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이 저항, 가변 저항, LED는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C라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IC라서 내가 특별히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었고 LM35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LM35, LM35에 대한 데이터शी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데이터शी트를 보기 때문에 어색하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데이터शी트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소비자한테 판매하려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이제 만든 자료라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걸 전부 다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이 어색한 부분이 영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시트에 나오는 영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미흡하면 영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OPMF도 그렇고 LM35도 그렇고 데이터십 보면 다 영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전공을 볼 때도 항상 영어 용어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충분히 들었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LM35라고 하는 새로운 부품에 대한 데이터 sheet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그런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이제 LM35라는 소자를 우리 쓸 때 자신감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LM35 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얘는 IC고 단자 하나가 V9일 뿐입니다. 근데 이 IC를 켜기 위해서는 바이오스가 필요하니까 바이오스 전압은 보통 5V와 접지 걸어주면 사실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출력이 이제 Vout으로 나오고 이 출력은 온도에 따라서 전압이 이제 직선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전압이 높으면 온도도 높은 거고 전압이 낮으면 온도도 낮은 거라는 거.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로 분석을 해 봤던 겁니다. 해 봐서 자, 이 회로에 대한 이해는 이제 됐는데 내가 실제 만든다고 하면 이제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네, 부품 가격은 얼마인가?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비싼 부품은 가능하면 이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LM35라는 부품 우리가 봤을 때 1달러가 이제 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싼 부품이라서 LM35 외에 대안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됩니다. LM35는 아주 온도 측정을 정밀하게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정밀하게 해주는데 이 부품을 가져가서 우리가 스마트 온도계를 만들었을 때 이제 스마트 온도계의 중심은 이제
정확한 온도 측정이다라고 하면 LM35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 온도 특성이 약간 어긋나더라도, 정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더 싼 부품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그런 부품을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부품은 현재 이 전자회로 분야는 워낙 이제 인기가 좋고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응용을 생각하든지 부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굉장히 많은 부품에서 이제 품질이 좋아야 되고, 일단 품질이 우선이잖아요. 품질. 근데 이 품질하고 가격은 거의 반비례 관계니까, 품질이 높으면 비례 관계네요. 품질이 높으면 가격이 높고, 품질이 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도 봐야 됩니다. 회사. 이것도 우리가 부품 구입할 때 학교에서 이 회로 제작할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한번 만들고 더 이상 만들지는 않을 거니까. 이 회사가 존속하든 하지 않든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실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면 이 IC를 공급하는 회사가 예를 들어 망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지금 심하다고 하잖아요. 자, 나는 이 부품을 써야 되는데 부품 공급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든가, 아니면 회사에 생산 능력이 딸려서 내가 제대로 구입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부품을 선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품을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부품 선택하는 부분이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드웨어 쪽을 이제 전공한다고 할 때, 나는 무조건 이제 회로 설계 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분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머리 쓰고 이 독특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회로 설계 분야인 거는 맞아요. LM35처럼 온도 측정하는 회로를 만드는데 이 트랜지스터와 저항, 다이오드를 어떻게 배치하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건데 그 회로 설계라고 해서 이 부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설계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LM35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설계놓은 부품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온도를 값싸면서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으로 내가 모듈을 만들어 팔 수 있잖아요. 앞에 디바이스 마트도 봤지만 LM35 모듈에 그냥 PCB만 연결하고 선만 쉽게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팔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나오지가 않죠.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LM35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스마트 온도계를 위한 모듈을 만들겠다. 뭐 애기 키우는 집에는 온도 습도 같은 걸 이제 관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를 내가 심어주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아이디어 내 가지고 이제 PCB는 해주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LM35를 집어넣고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뭐 AVR이나 NRF 쪽이나 ARM 이쪽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 가지고 이 PCB 작업을 하면 이 제품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 설계자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설계자가 또 일을 하고자 하면 이제 PCB 쪽으로 가도 되는 거고, 부품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부품끼리는 커플링이라는 간섭이 있기 때문에 간섭을 적게 하면서도 어떻게 이제 부품을 배치할 거냐. 그러니까 PCB 하는 사람들은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어떤 회로를 어떤 위치에 갖다 놓을 건가를 판단하는 사람들 아니고 실제 만들었을 때 회로가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전문적인 분야예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부품을 강조했듯이 이 부품 선택하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거나 선택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에 부품도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런 부품 쪽, 구매 쪽도 이제 관심 있다고 하면 그쪽을 찾아봐서 여러분이 진출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도 우리가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이걸 할 때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하려고 하면 이제 회로가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회로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이 다양한 회로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